지난 8월 1일 오후 8시 반쯤 부산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잔혹한 폭행이 벌어졌습니다. 피해자도 가해자도 고작 14살 그리고 15밖에 안 되는 여중생들이었습니다. 자, 이 이야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양지열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? 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. 저기 이제 피해 여학생이 좀 아는 사이였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뭔가 조금 그 가해자들과의 다툼, 뭐 남자친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알려진 바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저 장소로 불려낸 다음에 거의 2시간가량 저렇게 폭행을 한 겁니다. 그것도 그냥 손으로만 때린 것이 아니라 공사장 주변에 있던 뭐 흉기 같은 것들, 네. 좀 위험한 물건들, 술병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 이용을 해서 때렸고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이제 피해자가 거의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는데 사진까지 찍었던 상황입니다. 그리고 네. 그 사진도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이랬던 겁니다. 자, 이와 관련된 내용 이번 코너에서 지금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두 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자, 지금 부산에서 벌어진 14살, 15살 여중생들의 끔찍한 폭행 사건, 인터넷에는 지금 피투성이가 된 그 피해 학생의 사진이 그대로 떠돌고 있습니다. 저희가 너무 혐오감을 줄 수 있어서 그리고 너무 끔찍한 모습이어서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. 그 사건 내용만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. 김태현 변호사님. 예. 자, 2시간 동안이나 폭행이 계속 이어졌는데 경찰의 가해자들이 자수하기로 결심을 먹었다고요. 그런데 이 뻔뻔한 행동들이 또 욕을 먹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자수를 가장했지만 자수가 맞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. 네. 이제 지금 저걸 화면을 보시면요. 왼쪽에 가해자고 오른쪽에 가해자 선배입니다. 네. 그러면 가해자가 자기 이제 후배 여중생을 폭행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사진을 먼저 그렇죠. 보여줬죠. 사진을 선배한테 보여줍니다. 그리고 묻습니다. 심해? 이거 내가 심하게 때린 거야? 이 얘기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선배가 네가?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? 네가 때린 거야? 라는 얘기겠죠? 가해자가 이렇게 물어요. 들어갈 것 같아? 이건 뭐냐면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냐는 거죠. 이 정도 상처면은 내가 크게 처벌받을까? 이걸 묻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선배가 질책을 하죠. 네 혼자 때린 거가 정말 부산 지역 방언인 것 네. 같고요. 정 떨어진다 진짜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배가 야 이거 정말 너 혼자 한 거야?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어? 라고 질책을 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 질책을 받고 나서 야 이거 진짜 나 큰일 났나 보다. 나 이거 잘못하면은 크게 처벌받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자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짜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느껴서 자수를 한 건지 네. 주변에 뭐 나름대로 상담을 해보니까 정말 들어갈 것 같다 이래서 한 건지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. 자, 심지어 자수를 결심을 해서 어떤 동계의색은 자수를 할 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그런 치밀함도 보였다고.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그러니까 자수를 할 때만 심신미약을 주장한 게 아니라요. 네. 저 사진을 이제 저 내용을 그 선배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캡처를 해서 인터넷에 올렸죠. 이 사람도 도저히 이건 뭐 못 견디겠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 바람에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인 건데 네. 그렇게 해서 이 가해자의 댓글들, 사진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네. 이 사람이 그 사진을 올린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겁니다. 네. 자기 사진 좀 없애달라고, 이 사진 좀 지워달라고.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. 일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. 그러면서 말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미약을 주장한 거죠. 내가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. 아하. 그러니까 이 사진 좀 없애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에서 그치질 않고요. 그대로 계속 올립니다. 네. 제발 좀 올려라니까 왜 안 내려달라. 나중에는 항의 쪽으로 이게 바뀝니다. 요구가 아니라. 지워달라고. 지워달라고. 뭐 어쩌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정말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 계속 이어진 거죠. 자, 공사장에서 14살 여중생을 끔찍하게 폭행한 15살. 글쎄요, 이 학생들 지금 보면요.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정황까지 나온다고요? 2달 전에 또 다른 폭행이 있었던 것 같다.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. 그렇습니다.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. 저는 피해자 어머니의 친구이자 동업자인데 어머니를 대신해 글을 작성합니다. 라고 는 지인이 글을 올렸는데 불과 2달 전에요. 그 가해자 남자친구가 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 전화를 받았다. 그 이유 때문에 가해자 2명보다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개월 전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그 신고한 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에 2차 폭행이 있었다는 거죠. 네. 그것도 야 같이 우리 영화 보러 갈래?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유인해서 아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무자비한 폭행을 2개월 만에 다시 저지른 겁니다. 자,
이 지금 14살, 15살의 여중생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이 아마 적용이 될 텐데 지금 범행의 질을 보면 굉장히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보복 폭행도 드러나는 것 같고요. 물론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보복 폭행도 의심이 되고 또 친구를 이용해서 유인해내서 가해를 한 이런 정황도 포착이 됩니다. 이렇게 돼도 소년법 적용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? 일단 소년법은 나이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19세 미만일 경우 선고를 할 때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부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? 무조건 무기징역을 해도 15년이 최고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사안에서 드러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법을 만들 때의 사회적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. 사실. 네. 그래서 저희가 봐도 우리가 성장했던 시점에서 이런 정도의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일단 그냥 연령으로 자르기에는 어떻게 보면 범죄의 정도들이 개별적으로 너무 다양해졌습니다. 사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뭔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제정신인가?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게 부적당하다는 수준이 이르려면 이거는 뭔가 차이를 조금 더 좀 세세하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논의가 실제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원론적으로는 소년법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네. 너무나 이거는 일반적인 잣대를 도저히 들이댈 수 없는 수준의 경우에도 다 그냥 일률적으로 맞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지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피해자, 가해자 14살, 15살 여중생들입니다. 여중생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가혹한 폭행이 벌어진 사건이어서 저희가 이 내용 한번 다뤄봤습니다. 6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. 다음 7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5위로 꼽은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. 확인해 보시죠.